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유쾌한 수다로 풀어드리는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이 잘 붓는 분들 특별히 좀 귀 기울이셔야 될 텐데요. 몸이 붓는 이유가 어떤 건지, 붓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기 전에 남정미 씨가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들고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이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몸이 잘 붓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 관리해야 할지 알려드릴 텐데 네. 일단 아침에 얼굴 붓고 퇴근하면 다리가 붓고 왜 자꾸 부종이 생기는 거죠? 어떠세요? 남정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괜찮으세요? 별 부었는지 살인지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붓는다는 느낌이 팽팽해질 때가 그런 있어요. 느낌이 올 때가 맞아, 맞아. 있잖아요. 그 손도 잘 이렇게 안 접히는 맞아 것 맞아. 같고. 접을 때 좀 유난히 좀 힘 많이 쓰고 좀 힘든 게 있는데 정확히 이게 붓는다는 말이 일단 체중을 재보면 네네. 아침에 재는 체중과 저녁에 재는 체중이 다르잖아요. 아 이거 네. 두 번이나 올라가요 끔찍하게. 네. 잔인하네 체중이. 근데 우리 몸에서 체중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수분과 근육과 지방이거든요. 네. 간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간이 부었던 보통 거야. 우리가 그런 표현은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진 그렇죠. 않죠. 네. 그렇지. 그리고 근육과 지방이 하루 사이에 뭐 이렇게 붙었다 빠졌다 하진 않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아침에 잰 체중과 밤에 잰 체중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거죠. 수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종이란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부종이고 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부었다라고 얘기하죠. 아, 그리고 붓기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얼굴에 부종이 좀 있어. 그렇죠.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에 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또 아침이 되면 얼굴이 붓고 엘리베이터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붓기 부종씨가 왜 얼굴이 붓냐면 예. 특히 얼굴 중에 눈 주위가 아우, 맞아, 맞아, 저는 맞아. 뭐 조직이- 물만 마시면 조직이 좀 성성.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수분이 잘 찰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붓는 거고 네. 네. 왜 아침에는 주로 얼굴과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주먹 쥐고 맞아, 맞아. 힘들고 손, 반지도 안 들어가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수분이 이제 체류돼 있는 게 부종인데 자고 있는 동안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종이 생기는데 낮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 피가 내려가 아래로 몰리겠죠. 아, 그래서 밤이 저녁이 되면 신발이 안 들어간다든지. 아, 피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네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의 수분,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구성 성분이 수분이거든요. 네. 대략 뭐 남자 여자 차이가 있지만 그냥 대략 한 60%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3분의 2는 세포 안에 있고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40%는 세포 안에 있고 20%는 세포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20% 중에 5%는 혈관 속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포 간질,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직이 있는데 네. 그 세포 간질에 수분이 더 많아지면 그걸 부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침에 눈이 부었다, 주먹이 안 쥐어진다, 다리가 부었다, 다리 심지어 이제 다리 앞부분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가는 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로 그러면 간 때문이야라는 그런 오해가 있듯이 부었어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부었으면 신장이 안 좋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일부는 맞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부을 수는 있으나 부었다고 신장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면 잘 붓는 증상이 있지만 신장이 아니라 간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아도 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의학적인 이상이 없어도
생리적으로도 잘 부을 수 부을 있어요. 수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전에 진짜 많이 빵빵하게 맞아요. 붓거든요. 그게 이제 생리전 증후군 중에 하나죠. 네. 여성 호르몬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이가 들거나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붓기나 이런 거기에 따른 부종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생리전 증후군에 의한 부종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의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부분, 이를테면 심장병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라든지 배에 지방이 붙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소탄 대실인 것 같은데 지금 배에 있는 살이 더 붙는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붓기를 여자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붓기 빨리 안 빼면 맞아. 이게 살 그게 된다고. 된다. 맞아. 예, 부종이 잘 생기면 살 잘 찌는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평소보다 잘 붓는다라는 거는 내 몸의 생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남들보다 잘 붓는다는 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생리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살이 찌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붓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살도 찌기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그렇죠. 거니까. 뭔가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식습관의 문제라든지 생활 습관의 문제, 뭐 수면 부족, 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붓는다는 거는 벌써 살이 찌기 쉬운 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붓는 원인 중에 만성 염증에 의한 거라면 당연히 체중 증가도 함께 나타날 거고 이 쉽게 붓는 이유가 뭔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렇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 순환이 느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대사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아까도 신성원 아나운서랑 둘이 방송 전에 얘기 네, 나눴는데 저희 마사지 하면 네. 조금 붓기가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맞아요. 느낌 들고 진짜로 네.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부종은 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관에 있는 수분이 이제 그 조직 사이사이로 빠져나와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 네. 림프 부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럴 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골고루 붓는 게 아니라 뭐 다리나 팔의 한쪽 부위만 붓는다 이런 거는 림프 부종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사지가 그 림프 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죠. 특히 이제 여성들 발목이 붓는 경우, 그러니까 발목이 좀 두꺼운 거는 전체적으로 부어 있으면 부종이지만 발목만 이렇게 유달리 이렇게 굵으면 그거는 림프 순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사지를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린 여성들만 이제 여자 친구들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종이 여자들은 진짜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남성들도 부종이 그럼요. 남자들도 부종이 있죠. 그래요? 그거 뭐 많이 경험하잖아요.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잔다. 아침에 뭐 라면은 확실하죠. 퉁퉁 부어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부종이 생기는 이제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은 늘 물을 끌고 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는다는 게 나트륨 섭취가 많은 거잖아요. 네네. 짜게 먹으면 물 많이 물을 먹잖아요. 찾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붓죠. 맞아. 오늘 짜게 먹었나 봐 이러고 물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물을 많이 안 마시면 그러면 안 붓지 안 부을까요? 않을까요?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죠. 짜게 먹고 물을 안 마실 수가 있나요? 예, 안 마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붓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잘 부었었어요. 저는 저녁 시간에는 물을 되도록 잘 안 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이나 요즘에 이제 여름에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거 먹고 자도 다음날 제 눈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안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평소에 식습관이 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설적이지만 부종은 물이 수분이 있어야 될 때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내 몸은 물 부족인 거예요. 그렇구나. 신성원 아나운서 의도치 않게 짜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짜게 드시는 과거에. 요즘은 뭐 싱겁게 먹고 있습니다. 왠지 몸에 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탈수기로 탈탈탈 털면 물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불안증 막 가고 물도 좀 쬐서 발열도 시켜보고 수증기를 증발시켜보려고 약간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열이 올라오게 되면 그럼 네. 붓기가 빠지겠죠. 땀나니까. 그게 이제 운동.
그건 귀찮. 그래서 딴 거 여쭤보잖아요. 거꾸로 그거 얘기하면 말로 최대한 몸을 안 움직이려고 지금 남정미 씨는 안 움직이면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혈액 순환 얘기를 했지. 우리가 보통 그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손발이 우선 차요. 차가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잘 부어 또.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제가 그랬다가 아기 낳고 달라진 거예요. 애한테 잘하세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싱겁게 먹을 수밖에. 선생님 말씀 진짜 아이 많이. 키우면서 열을 받아서 이렇게 수분이 증발돼. 싱겁게 먹고 이게 다 연관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안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손을 오므렸다 폈는데 이게 좀 빵빵하고 잘 안 오므려진다. 그러면 심한 거죠. 부종이 심한 거죠. 그럼 이거 잼잼 이거 계속 해도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니까. 어차피 누워 있을 때 이제 그 수분의 재배치 때문에 부은 거니까 움직이다 보면 더 밑으로 쏠리겠죠. 근데 이게 부종 없앤다고 이뇨제 드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죠.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부종이 단순히 이런 생리적인 부종인지 병적인 부종인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종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네.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부종이 없어지는 건데 단순히 부종을 없애겠다고 이뇨제를 먹는 거는 마치 열이 났는데 그 열의 원인이 뭔지 확인도 안 하고 해열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또 열이 나는. 다시 열이 나는 것처럼 다시 붓는 거죠. 그럼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병 때문에 부종이 있는 건 어떻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얘기한 이제 콩팥의 기능을 보는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경화가 있어서 간에서 알부민 생성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부으니까 뭐 간도 좀 봐야 되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역시 이제 순환을 잘 못 시키니까 부종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도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이제 병원에 가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혈액 검사나 요검, 소변 검사나 이제 간단한 검사들을 먼저 해보고 이제 1차적인 스크리닝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뭔가 생리적인 부종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은 건지 살이 쪄 있는 건지를 눌러서 구별하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데 손을 뗐는데 이제 그 페인 자국이 그대로 보이면 심한 거거든요. 부종이요? 네. 근데 살찐 사람은 눌러도 그 손가락 자국이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방금 인정했어요. 안 부었어. 붓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잘 붓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짜게 먹는 식습관, 그다음에 밤 늦게 식사하는 거, 뭔가를 드시는 거, 그다음에 수면의 질. 깊게 못 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은 생리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특발성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종이 생기는 거는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직업상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어야 되면은 다리가 붓잖아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다리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네.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속 하루 종일 서 계셔야 되니까 다리 맨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계속 다리 주무르시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부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요. 그래요? 탄수화물 우리가 중독 예전에 얘기했을 때 무슨 여성들이 간식 많이 먹잖아요. 과자, 뭐 케이크, 빵. 이것도 원인이 그럼?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내 몸에서 소비하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이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바빠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평소보다 과잉 분비가 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남는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그 근육에 비축을 하는데 근육에 비축이 될 때 이 글리코겐은 자기 무게의 2배가 되는 수분이랑 같이 비축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꾸로 저탄 고지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초반에 살이 쫙 빠지잖아요. 그 수분이 빠지는 거죠.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시
그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밥을 그냥 원래대로 먹었다. 그러면 뭐 다시 수분이 또 차는 거예요. 네네, 빠르게 늘겠죠. 그게 요요인가요? 요요는 또 다른 얘기고, 요요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요요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다이어트의 문제가 뭐냐면 탄수화물 없이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다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올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빨리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는 괜찮으나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짜게 먹기도 했었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왜 부었었나를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 네. 왜 부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먹고 있네요. 저 그 8107번으로 많이 피곤하면 붓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피곤한 날도 뭐 좀 붓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붓는다, 쉽게 피곤하다, 요즘 들어서 살이 찐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거나 또 피로하면 어떻게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맞아. 진짜 필요하면 그냥 바닥에 계속 누워 있잖아요. 합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잠깐인 지금 것처럼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피곤해.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또 붓는 게 계속 그럼 느껴지고. 계속 붓고 이게 악순환인 거군요. 네. 일단 그럼 붓기를 예방하려면 식습관 관리부터 해야겠네요. 그렇죠. 짜게 그러니까 먹지 않고 이게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 앞서도 피곤할 때는 뭐가 땡기죠? 어떤 음식이? 단 거요. 네,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예. 단 거. 맞아요. 위험한 거, 단 거, 된 거 많이 먹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커피 마시면 아메리카노 이런 진한 커피 마시면 붓기 빠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동안 또 많이 이제 커피가 이제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물론 이뇨작용이 있긴 있어요. 네. 있지만 커피가 약간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장실도 조금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판물도 맞아. 호박즙. 네, 호박 다 뭐 옥수수 수염차 뭐 다 네. 이제 일반인들이 붓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팥물에 이제 들어가는 성분들 중에 이제 폴리페놀이나 사포닌이나 이뇨작용이 있는 성분들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뭐 꼭 팥이나 호박이 아니더라도 채소 과일류가 가지고 있는 칼륨, 그러니까 네,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포타시움 또는 칼륨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 전해질은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칼륨이 많은 그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네. 부종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팥이 과일 중에는 이제 바나나가 칼륨이 많고 네. 팥이 바나나보다 한 4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그 생팥 먹어야 돼요? 팥물. 팥물 다리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팥빙수 먹으면 안 돼요? 달죠. 이거 진짜 포기할 수 예리하죠. 머리 지금 좋은데? 여름이란 말이에요. 팥을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부종을 위해서 예를 팥빙수를 들어서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비타민 C가 포함된 담배는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아직 단 거를 줄여야 되는데. 팥빙수는 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단팥죽도 안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더울 때 팥빙수 먹는 거는 뭐 그러니까 더위 먹는 것보다 팥빙수 먹는 게 낫죠. 우려가지고 욕 먹겠네. 그렇게 먹다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한 물로. 만약에 저는 그러면 최소한의 동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많이 움직이시라니까. 사우나에서 이렇게 네. 쭉 앉아있으면 붓기 빼는데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있을까요? 효과는 있죠. 일시적으로. 좀 땀으로 많이 네. 나오니까 네. 수분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나와서 이제 물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시 도로 원상복귀가 되겠죠. 다시 팥빙수 드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전보다 더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부종 있을 때 특히 뭐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있고 맞아요. 지금 붕대 같은 걸로 감기도 네네. 하시고 하는데 이거 효과 있죠? 효과 있죠. 네. 효과 있는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압박 스타킹이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하지부종이나 이제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한 네. 의료용이 있는가 하면
체형 보정용 있잖아요. 네, 네. 다리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네. 다른 거군요. 그게. 네, 달라요. 다리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체형 교정용 압박 스타킹은 네. 다리 전체에 고르게 압박을 해요. 네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다리가 굵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허벅지가 위에 있는 지네요. 혈관을 더 누르겠죠. 누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종이 더 심해지죠. 어. 근데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네. 아래쪽 발목 쪽이 가장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압박 정도가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달라요. 그리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 시중에서 구하지 마시고 의료용 네, 압박 의료용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스타킹으로 네. 하셔야 그렇구나. 되겠네요. 부종이 있으시구나.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부기를 빼고 부종을 예방하는데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이든 그러니까 되는군요. 일단 운동을 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이제 강조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좋다. 네. 조금 있으면 박용 교수님 저한테 뭐 던지시고. 일단 좀 화나신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 동선을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건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 들으니까 또 압박 스타킹 약간 좀 구미가 땡기는데. 이거 입고 자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보통은 활동할 때 많이 이제 착용을 하고 밤에 잘 때는 네. 네. 굳이 뭐 압박 스타킹을 신을 필요 없이 다리를 높게 그러니까 높게 다리 들고? 밑에다가 이제 이불을 이렇게 몇 겹 올려놔가지고 다리를 높게 하고 자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다리를 높게 했으니까 수분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붓기를 빼는 효과가 있죠. 네. 그 여성들이 생리 때 월경 때는 이 다리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뭐 안 좋은 혈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내려간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제 네. 생각에도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요가나 이런 거 하는데 쟁기 자세 이런 거 너무 하지 말라고 요즘 너무 하시네요. 인터넷 많이 뒤져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진짜 박용훈 교수님께 한번 네네. 질문하시고 예. 검증을 받아보시죠. 맞아요. 이렇게 워낙 척척 박사님이시니까요. 네. 예. 자, 일단은 움직이는 걸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있었는지 그렇죠. 짜게 드셨지 않았는지 탄수화물 많이 먹지 네, 않았는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 몸이 잘 붓는다면 네. 일단 내 주변부터 먼저 둘러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번 우리 계속 건강 토크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하나가 이제 안 좋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안 좋은 게 아니네요. 맞아요. 그죠? 밸런스가 딱 다 그렇죠. 이게 연관이 돼 무너지면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자, 오늘 부종에 대해서 몸이 잘 붓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라고 정리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걱정하시는 분들께. 일단 하여튼 잘 붓는 분들은 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예.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고 네. 그래도 불구하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일찍 찾으면 그러니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내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좀 그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건강 토크 시간 오늘도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